안경전 상임 고문님은 저한테 항상 북극성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 고문님을 배달 결의의 북극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룡산 아래 상생 월드 센터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커다란 짐을 혼자 어깨에 지시고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대전 대한사랑 안경전 상임 고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제가 선화하신 안경전 중도사님을 북극성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북극성도 지네요. 제가 천문학자니까 잘 알죠? 북극성은 우리 북반구에서 어느 지점이 딱 정해지면 북극성은 고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도를 지나 뭐 호주로 내려간다 그러면 아예 북극성이 안 보이게 되지만, 북반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북극성 고도가 37도다 그러면 항상 37도입니다. 그런데 북극성도 지네요. 안경전 중도사님께서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우리 민족 사학계는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장례기간 거의 매일 들렀는데요. 자, 오늘 제가 그 분향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선화하신 안경전 중도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실까요? 근조 안경전 증산도 중도사 선화례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이 돌아가시면 신선이 된다고 해서 선화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실까요? 저는 오늘 정도사님의 제일 커다란 업적, 제가 생각하는 제일 커다란 업적,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이로 진정한 우리 역사, K-히스토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환단곡인 이 책인데요. 이거 들기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본이 잘 된 책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거의 없습니다. 600페이지의 해설과 800페이지의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좀 아주 재밌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저는 증산도 신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증산도 안경전 정도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보통 이제 종교는 보통 신도수 늘리는데 전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증산도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이 30년 노력 끝에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 책은 600페이지의 자료와 800페이지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들기도 무거워요. 이거 보면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은 아마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정말 각고의 그 노력이 보여요. 네, 이것이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우리 진정한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의 거의 절반은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이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은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이제 우리 민족의 영역이 이제 계속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좁은 반도의 반쪽아리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 단군조선, 우리가 흔히 고조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신화라고 지금 합니다. 신화라는 말은 역사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앞에 절반을 뚝 떼어서 부정하는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정말 위대했던 우리 그 역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와 삼천무리를 이끌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는 개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개천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발환웅이 내려오셔서 배달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개천입니다. 이것이 BC 3897년의 일입니다. 이 환웅 배달은 총 18명의 환웅이 계셨어요. 근데 14번째 환웅이 바로 치우입니다. 그리고 치우는 사마천 사기에도 나와요. 그 주석에도 나와요. 치우가 최초의 천자다. 여러분, 최초의 하늘의 아들 천자고칭을 받은 분은 치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붉은 악마는 치우를 숭배하잖아요. 근데 치우가 우리 조상이라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치우가 만일 중국 도깨비다. 그러면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겁니다. 배달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치우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걱정하는 건 뭐냐.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민족이냐? 왜 배민이냐? 음식 택배가 빨리 와서 그렇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담이 아닙니다. 단군조선 앞에 환웅 배달은 완전히 잊혀진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고조선을 신화라고 우기는 마당에 당연히 그 배달 역사는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개천축제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조선은 아침에 그 해의 그 광명과 함께 시작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나라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환단고기가 가르쳐주는 우리 상고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경전 종도사님 덕분에 대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신선이 되시는 바람에 선호하시는 바람에 우리 민족사학계가 지금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대한사랑 전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완영 박사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매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이제 역사운동, 시민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셨던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정산도 최고 지도자로서 종도사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선화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참 이게 민족사학계에 큰 별이 졌다. 그분이 지금까지 이 환단곡이라든지 홍산문화 이런 역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현장에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인재들이 많이 이제 길러졌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역사단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금 이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덕이 이분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환단고기 역사가 이 역사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이 환단고기 북코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 세계 또 이제 8천만 우리 민족에게도 이 역사가 많이 알려져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우리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 이분의 뜻을 개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여튼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추모해 주시고 참 이런 어른이 역사 속에 또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도사님의 또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상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상생방송 채널은 보면요. 어떨 때는 위에 무궁화가 있기도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채널입니다. 물론 종교 방송이니까 포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생방송은 아직도 포교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도 많고 그런 연속극을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방송의 그 모토는 한문화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의 K컬처, 진정한 K컬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종도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불교나 뭐 기독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도수를 늘리는데 매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증산도의 그 운영진들은, 거기에 리더들은 일단 나라를 먼저 살리자, 역사를 먼저 제대로 알리자 해서 30년 세월 동안 그 여러 명이 그 환단고기를 같이 편찬했던 것입니다. 물론 종도사님의 그 탁월한 그 리더십과 박학하신 그 견해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역주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한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밝혀나갑니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꾸준히 심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분향소가 바로 상생방송이죠. 여기가 상생방송입니다. 보통 불교나 기독교나 교세가
큰 곳에서만 방송사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증산도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천손의 나라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생방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세워서 신도들 늘리는 그 다른 종교들하고 보폭이 다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 상생방송 유튜브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연히 제가 나왔던 그 방송 내용이 전부 추천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방송이 돼서 기분 좋게 한잔 할 때만 해도 이런 슬픔이 다가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따끈따끈한 동영상입니다. 시선집중 환단고기라는 지금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9회, 10회를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세계 주정역과학융합학회 콜로키움도 저하고 또 다른 분 이렇게 둘이서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 선화하시기 전에 제 동영상이 막 올라와서 그 보고 가셔서 제가 조금 가슴이 조금 덜 아픕니다. 그래서 이 상생방송 결국 K컬처를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컬처, 문화에는 제일 차원이 높은 것은 우주관과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을 자주 보시면 여러분들이 K코스모스하고 좀 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천부경, 하도, 복희팔계, 낙서, 문왕팔계, 주역, 정역팔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다 중국 건 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환단고기를 보면 요 BC, 즉 서기전 역사는 전부 배달족 역사입니다. 왜냐? 환단고기에는요, 요 하상 주나라까지 여기 임금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배달족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좀 비빔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이 화족의 영웅이죠. 화족이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진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이 그 지긋지긋한 배달족 알타이족의 그 통치를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 내가 시황제다. 그리고 우리가 저 알타이 영역을 만리장성 쏴서 막자.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진나라의 시작입니다. 진나라도 지금 부친 여부리가 배달족이라는 설이 있어서 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시황이 본인이 시황제라고 하고 화족의 나라를 시작을 했고, 또 오래가지 않아서 바로 한나라한테 멸망했기 때문에 화족이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진나라, 한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배달족의 우주입니다. 배달족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뭐 문왕팔계, 낙서 그런 것들이 우리 태극기의 모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은 하늘과 우주입니다. 우리는 뭐 일이 잘 되면 한국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야, 이번에 하늘이 도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 환단고기가 가르쳐주는 K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태극기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죠. 그 다음에 우리 애국가에는 하느님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국가에 하늘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의 민족이다. 그 다음에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고 공휴일을 쇩니다. 정말 우리는 천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우리 가치, 우리 철학을 구태의연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동양권은 전부 다 엉터리다,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막 함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력, 서양 달력을 써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음력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압니까? 양력할 때 양자가 바다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양할 때 그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하면 해지요, 해. 그래서 양력이란 해의 달력입니다. 그 음력은 뭐겠어요? 태음이 원래 달입니다. 그리고 달의 책력입니다. 그렇게 서양 백인 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대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말이 나오느냐.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그러면서 우리 천손 사상을 국수주의 사상 주장이라고 치부합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어떤 나라 민족이고 다 자기 민족이 잘났다는 그런 건 다 있다. 이거 그 중에 하나다.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듯 그렇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 유례 없이 한 민족, 한 언어를 바탕으로 이어내려온 조국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요? 몇백 종류의 민족이 모여 삽니다. 중국이요? 50종류의 민족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민족 타령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민족 타령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쨌든 한국어가 주 언어고 한국인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들과 하향 평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체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슷해지는 것을 세계화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사대가 뿌리 깊어요. 우리가 조선 말기에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소중화가 우리 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마치 소미국이 우리 꿈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물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도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다민족 국가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홍익했던 널리 교화했던 지손을 받아들여서 거대한 천손의 나라를 경영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 지혜를 바로 환단고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전 정도사님이 없었으면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이건 제 소설에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 이해하기 좋겠더라고요. 천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따르고 말고 할 것 아니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하오. 바로 그 점에서 천손은 지손과 구분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어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더 우수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모두 동양화에서 초당을 보는 순간 나도 저기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신선이 되고 싶다. 그런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당에 앉은 노인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주식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손입니다. 근데 하늘의 뜻이 뭔지 알아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선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잘났다 그런 거라고 폄훼합니까? 우리 민족은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절대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4,000년 전, 5,000년 전 천체관측 기록이 있다, 천문대가 있다는 뜻이다 얘기를 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일 제가 이집트는 놀랍게도 4,000년 전 천문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이집트 그럴 겁니다. 너무나 모든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K-스피릿까지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가 K-컬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악미술 일단 뺀다면 K-코스모스와 K-스피릿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단고기가 바탕에 있어야 K-코스모스가 정립되고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K-코스모스를 알면 거기서 K-스피릿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올바른 환단고기 역사 K-히스토리 덕분에 K-코스모스, K-스피릿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미 환웅시대 삼랑이 있었고 단군조선시대 국자랑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북부요 천왕랑, 고구려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 고려의 국선, 조선의 선비 정신으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계화가 우리 민족의 장점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사랑 연수원장인 박찬화 박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화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증산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단고기,
이 책이 이렇게 우리 안경전 중도사님이 쓰신 책은 역주본은 개연 선생에서 100년 이후에 나왔지만 그 이전에 이미 증산도는 80년대부터 이 환단고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산도에 딱 들어갔을 때가 이제 95년이었는데 그때 역시 역사 공부를 하고 이런 잃어버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찾는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였죠.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항상 우리 역사 문화를 찾는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21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 50년간 그런 어떤 길을 찾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 중도사님이 하셨던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한가람 연구소라든지 또 한배달, 역사주권, 많은 역사 단체들이 이렇게 조화를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중도사님께서 역사 강복에 일임을 그런 하셨다는 것을 뭐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주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감사를 드리고 더 각성을 하게 됩니다. 더 역사 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해서 이 중도사님의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뜻이기도 하고 이 역사 강복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사님께서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로 잘하신 일은 대한사랑이라는 사단법인을 뒤에서 후원하신 겁니다. 증산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당연히 종교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한사랑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를 이해하고 진짜 역사를 되찾는 그 민족종교 지도자 분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사랑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저희가 주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경전 정도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동서양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한 분야를 이렇게 두세 시간씩 강의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설교나 그런 기본적인 건 당연히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민족 종교의 리더로서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나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K-히스토리와 K-컬처를 이번에 융합해서 많은 콘서트를 하고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증산도에서 행사를 할 때는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달리 도전 북콘서트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나오는 것은 도전이 증산도의 성경이죠. 분명히 그건 종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에서는 절대로 그쪽은 저희가 참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콘서트를 보통 사람이 전공하면 하나만 알잖아요. 뭐 저도 전공하면 천문학밖에 모르지 뭐. 그런데 우리 정도사님은 정말 제가 반대뿔이라면 보름달 같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거와 미래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민족 정신을 지켜가는 그런 종교가 저는 증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경전 정도사님은 배달민족의 북극성과 같은 분이 지신 겁니다. 이 많은 책을 쓰시고 이번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북콘서트 행사를 제가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이사장이 되기 전입니다. 대한사랑 이사장이 되기 전에 그 광주의 북콘서트 행사에 갔었는데요. 마침 동도사님하고 같이 둘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저 뒤에 자동차에 이렇게 실려 있는 커다란 스크린 있죠. 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래나 이런 화면들을 띄우고 있었는데 요 순간만큼, 요 사진 찍는 순간만큼 제가 작사 작곡한 개천가 노래가 딱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골매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노래를 제가 개사를 했거든요. 원래 그 송골매 노래도 김소월 시인의 그 시를 조금 바꾼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또 저도 조금 바꿔서 얼마나 역사를 모르고 살았노라 뉘우치는 노래 가사를 만들었었어요. 많이도 안 고쳤습니다. 여기 딱 색깔 있는 부분만 고쳤습니다. 원래는 노래가 그 가고 오지 못한다 하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이렇게 되는데, 식민사관 수업들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민족사관 강의들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조선총독부 역사라 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대한광복군 역사라 하는 불이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그러니까 이거 조금 바꿨는데도 아주 가사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원래 좋아했는데, 마침 정도사님께서 또 우리 대한사랑 악단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6명이 그 대한사랑 악단을 결성했습니다. 여기 증산도 신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노래도 만들었고요. 그 중에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노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공연을 작은 콘서트장에서 이제 했는데요. 마침 또 이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뭐 다 정식 보컬이 다 있는데 이 노래는 그 고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박자 음정만 안 틀리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하는 거를 그때 정도사님께서 맨 앞줄에 앉으셔서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나중에 신이 나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장면이 이 안에 잡혀 있습니다. 전 앞으로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동영상을 연결하면서 증산도 안경전 정도사님의 추모 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식민사관 수업들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민족사관 강의들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참회에 젖은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조선 총독부 역사라 하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대한광복군 역사라 하는 불이 무덤에 불이라도 태웠으면 참회에 젖은 내 입술로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참회에
젖은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